예, 그 기계학습 개론이라는 수업을 제가 담당했고요. 예, 과목 코드로는 IC3045가 되고요. 제가 사용한 그 글로벌 컨텐츠 수업은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CS229 머신러닝이라는 수업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수업 방식은 이제 학생들에게 매주 제가 어떤 그 선정한 강의 영상을 학습하라고 안내를 하면 학생이 그 수업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학생들이 가진 어떤 질문을 토대로 그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질의응답 혹은 좀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에서는 이제 그 매주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제가 금요일 그 자정까지 질문을 이렇게 아이캠퍼스 게시판에 올리라고 제가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럼 그 질문을 올린 학생에 한해서 이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출석을 그렇게 체크를 했고요. 이게 이제 저희 학과의 기존의 어떤 다른 교수님께서 사용하던 방식을 제가 채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예, 그 학기 초에는 학생이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1시간 15분 정도를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대부분 그 강의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주차가 지나갈수록.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판단하건대 아무래도 학생들이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대로는 조금 진행이 힘들겠다 싶어서 그 한 차실을 더 늘려서요.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이제 2번 하기로 하고 이제 첫 번째는 그 온라인 영상 강의를 리뷰하고 좀 다른 해석을 붙이고 좀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그런 세션을 가졌고요. 나머지 차시에는 학생들이 이제 올린 질문을 좀 더 심화 있게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번 학기 처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서 방학 동안에 강의 자료를 만들고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CS229이라는 수업이 그 제가 학생 때 처음으로 그 기계학습이라는 과목을 공부했던 컨텐츠라서 이제 그걸 토대로 그 강의 커리큘럼을 짜고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이제 학교에서 글로벌 컨텐츠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좀 오리지널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글로벌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로 일단 그 수업이 글로벌하게 그 오래전부터 기획되고 계속 개선돼 왔던 수업 커리큘럼이고요. 그래서 많은 유수 대학들이 이제 그 수업의 기반으로 또 머신러닝 수업을 이제 개설하고 해서 그래도 학생들에게 가장 오리지널 컨텐츠인 그 수업을 제공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수업을 선택했고, 둘째로는 이제 제가 그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겪었던 어떤 시행착오를 조금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컨텐츠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동일한 컨텐츠로 뭐 해외 유수대학 컨텐츠를 같이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좀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수업의 어떤 수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드리는 노력이 있는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뭐 강의 자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커리큘럼을 짠다든지 이런 데 보내는 게 되는데 이제 이 글로벌 컨텐츠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다른 데 시간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숙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쉬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개발을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준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개발함으로써 그 좀 더 완성도 높은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수업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는 그 플립 클래스 형식을 이제 띠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습을 미리 하고 그에 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인데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학생 참여를 좀 유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질문을 해서 뭐 좋은 대답을 하면 또 제가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인터랙션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강의 평가 중에서 뭐 이제 교수와 의사소통하는 부분이 좋았다라는 이런 몇 개 후기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글로벌 수업을 고려하시는 교수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몇 년간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각각 고유의 커리큘럼하고 어떤 수업 컨텐츠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제 고유의 컨텐츠하고 글로벌 수업 컨텐츠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 더 좋은 완성도 높은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글로벌 수업 컨텐츠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제약에 의해서 그냥 중요한 컨텐츠를 그쪽에서 빼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컨텐츠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걸 이제 다른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나만의 컨텐츠를 거기에 좀 추가를 시켜서 좀 완성도 있는 커리큘럼과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존에 있는 글로벌 컨텐츠를 그냥 가져다 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거기 있는 걸 더 개선을 해서 좀 더 우리 학생들의 환경하고 그런 거에 좀 더 맞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글로벌 수업, 기계학습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만족스러웠던 점은 교수님께 질문한, 교수님과 상호작용할 시간이, 커뮤니케이션 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수업은 수업을 끝나고 질문하거나 따로 찾아가서 질문해야 되는데 이 넉넉한 시간, 수업 시간 안에서 교수님께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고, 네, 그리고 또 영어 수업이다 보니까 영어 수업을 따라가면서 영어가 귀에 많이 익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수업 들으면서 어려웠던 점은 기계학습계로 안드류 은 교수님께서 악센트가 있으셔서 그 악센트에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이 수업을 영상으로 시청하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이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돌려서 보게 돼서 되게 수업들 듣는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처럼 많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네, 이 수업에서 진행되는 컨텐츠가 이제 외국 유명한 대학에서도 진행되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현대 추세? 아니면 외국 학생들이랑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배워나간다는 느낌도 강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영어 컨텐츠에 되게 익숙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을까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수업이 머신러닝의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거에 대해 진행되는 단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장점이 있지만 이 수업을 이해하고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일반 수업보다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거는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계학습계로는 앵드류 응 교수님의 이제 CS229이라는 수업을 응용한 수업인데요. 이 수업이 전개되는 방식은 앵드류 응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질문을 준비해서 교수님에게 제출을 하면 그 교수님이 이 질문을 실제 세션에서 답을 해주는 그런 수업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웠던 점은 이 강의 자체가 수학에 좀 더 몰두한 강의이기 때문에 되게 수학이 어렵습니다. 코딩이나 프로젝트 이런 거면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수학에 대해서 좀 더 기계학습이 왜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글로벌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학적인 걸 어려운 거를 이제 교수님께 여쭤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 수업과 다르게 이제 좀 더 많은 질의응답 시간이 보장이 되니까 좀 더 부담 없이 물어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크게 이거랑 닮았다라고 느껴진 게 플립드 클래스인데요.
플리트 클래스라는 거는 똑같이 교수님이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들이 질문을 준비하고 이제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는 그런 강의 방식인데요. 여기에서 이 글로벌 수업은 이 강의를 만드는 주체가 이제 앵드류 응 교수님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하게 생긴 구조에서 좀 더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앵드류 응 교수님은 외국인 앞에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를 하고 이제 다른 저희 대학 교수님들은 한국인 앞에서 한국인을 위한 영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영어라도 저희가 알아듣기 좋은 영어가 있고 알아듣기 힘든 영어가 있습니다. 앵드류 응 교수님의 경우는 힘든 경우에 속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영어 자막이 달린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좀 더 영어 실력을 키우거나 해서 이 글로벌 수업을 수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플리트 클래스와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또 하나의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수업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업 양이 많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수업은 그냥 수업 하나 듣고 이제 자기가 자습하고 끝인데 이거는 이제 수업을 듣고 질의응답을 고민하고 또 그 질의응답에 해당하는 세션을 들어야 되니까 수업 양이 2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강의를 고려하실 땐 이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